국립현대미술관 전시를 찾은 관람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사물은 어떤 꿈을 꾸는가 전시에 시각정보 화면 해설이 함께 있는 영상입니다. 이번 전시가 열리는 곳은 고풍스러운 전경을 품은 경복궁의 왼쪽 방향으로 길게 뻗은 성곽을 따라서 거닐면 도착하는 서울관입니다. 오랜 역사의 흔적이 담긴 붉은 벽돌로 쌓은 3층 건물인데 여유롭게 오가는 관람객들의 기분 좋은 설렘이 전해집니다. 미술관 풍경을 배경으로 이 영상의 제목 자막이 뜹니다. MMCA, 모두를 위한 전시 해설, 시각정보 화면 해설, 사물은 어떤 꿈을 꾸는가. 2024년 5월 17일부터 2024년 9월 18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지하 1층 234 전시실. 중앙홀을 지나서 이번 전시가 열리는 공간으로 향합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갑니다. 에스컬레이터 끝에 다다라 왼쪽으로 몸을 돌리면 운동장 크기만큼 넓은 서울박스가 보입니다. 3, 4층 정도 되는 높이로 막힘없이 탁 트여 있고 지하에 있지만 유리창을 통해 빛이 들어와 내부는 아주 밝습니다. 서 있는 곳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4전시실로 통하는 긴 복도가 펼쳐집니다. 이번 전시는 사물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한 기획전입니다. 사물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떠올리게 될까요? 지금 이 전시실에 있는 벽도 사물이고 우리가 흔히 가지고 다니는 폰이나 펜,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도구들은 다 사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가져다가 쓰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인간과 함께 이 세계를 만들어가는 존재로 본다면 어떨까요? 이 전시의 제목처럼 사물은 어떤 꿈을 꾸는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사물의 세계로 함께 가볼까요? 우리는 이번 전시가 시작되는 4전시실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천장부터 뭔가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김도영 작가의 80g 해시태그 철 작품입니다. 세로 140, 가로 1500cm의 거대한 철판처럼 생긴 것인데 물결처럼 구겨진 모양을 하고는 오른쪽 방향으로 긴 벽을 타고 멀리 복도까지 걸려 있어요. 꽤 묵직해 보여서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지진 않을까 불안한데 이것은 무거운 철판이 아니라 가벼운 종이입니다. 그러니까 인화된 사진으로 만든 작품인 것이죠. 이 작품은 전시실 안쪽에 설치된 작가의 또 다른 작품과 연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전시실의 입구로 들어서면 높이 7m, 세로 13.7m, 가로 22.14m의 넓은 공간이 펼쳐집니다. 전시실은 농구장 정도 되는 크기로 초입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많은 작품들이 꽉 차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3개의 전시실에서 3가지 주제로 전시되는데 이곳 4전시실의 전시 주제는 사물의 세계입니다. 사물을 이루는 재료를 하나하나 해체해보거나 사물이 고정된 물건의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탐구해봅니다. 전시실의 입구에서 2m 정도 떨어진 가장 가까운 곳에는 너비 3m의 철제로 된 진열대가 커다란 반원을 그리며 놓여 있습니다. 전시실 면적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할 만큼 꽤 큰 진열대인데 우리의 허리 위치까지 오는 높이로 설치되어 있네요. 무엇이 진열되어 있는지 궁금해져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니 숯 조각과 나무 조각들이 각각 놓여 있고 그 바로 옆 투명한 용기 안엔 가루 같은 게 담겨 있습니다. 숯과 나무 조각을 분말로 만든 가루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옆으로는 A4 용지보다 작은 크기의 용지에 다양한 패턴들이 나란히 진열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패턴 용지에는 작은 글씨로 어떤 재료가 몇 그램이 들어갔다는 정보도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숯을 몇 그램 넣으면 어떤 패턴이 나오는지, 나무를 몇 그램 넣으면 또 어떤 다른 패턴이 나오는지 재료에 따라 패턴이 어떻게 달라지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패턴 용지는 얼룩덜룩 무늬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무늬 중에는 반투명한 부분도 있습니다. 숯과 나무, 분말가루, 그리고 패턴 용지까지 이어보느라 푹 숙이고 있던 고개를
천천히 들어봅니다. 그랬더니 긴 진열장의 맨 끝 천장에 뭔가 매달려 있습니다. 가느다란 와이어에 걸려 있는 것은 우리가 입는 옷 모양을 하고 있네요. 얼핏 보면 가죽 재킷 같기도 하고 옷감을 이어 붙인 것처럼 바느질 자국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완전히 가죽 느낌도 아닙니다. 물미역처럼 조금 미끄러운 것 같기도 하고 빳빳한 것 같지만 어쩐지 촉촉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입는 옷감의 재질은 아닌 것 같은데 무엇으로 만든 걸까 궁금해집니다. 재킷 모양을 한 이 옷은 두 개가 걸려 있는데 하나는 흔히 입는 가죽 재킷처럼 온통 검은색이고 다른 하나는 검은색과 흰색이 섞인 얼룩무늬 같은데요. 마치 검은 하늘에 하얀 회오리가 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검은 잿더미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우주행성의 표면과 닮은 것 같기도 합니다. 옷감은 꽤 두께감이 느껴지는데 옷감을 살짝 들어올려서 전시실의 조명에 비춰보니 놀랍게도 하얀 부분은 빛이 투과돼 반투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무늬를 잘 살펴보니 아래 진열장에 놓여있던 패턴 용지의 무늬와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열장에 놓인 숲과 나무가 들어간 패턴 용지가 샘플이고 이 샘플을 가지고 이 전시를 위해 작가가 만든 옷입니다. 그리고 공중에 매달아서 전시를 해놓은 것이죠. 작가가 자신의 몸 사이즈에 딱 맞춰서 만든 옷이기 때문에 작가 혼자만 입을 수 있는 옷이라고 하네요. 이 작품은 순환 디자인을 연구하는 이장섭 작가의 작품입니다. 순환 디자인이란 건 뭘까요? 디자인을 통해 자연 순환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작가는 2023년부터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친환경적인 이 프로젝트를 보텍스라고 부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이기도 하죠.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먼저 가능성을 봤던 건 가죽 소재를 대체할 옷감을 만들 수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조류 분말 가루로 만든 바이오 플라스틱이 그것인데요. 여기에 숯을 첨가물로 넣고 만들었더니 그 결과물이 천연이나 인조 가죽과는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아주 독특한 질감과 미감을 만들어냈는데 그 작품이 바로 와이어에 걸려있는 얼룩무늬 재킷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 작품뿐 아니라 소재의 발견과 실험, 제작에 이르는 과정도 전시를 했죠. 이렇게 재료가 사물이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사물이 자연에서 출발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뒤돌면 바로 마주하게 되는 작품이 있습니다. 전시실의 벽은 온통 흰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흰 도화지와 같은 벽에 수많은 물건들이 걸려 있습니다. 색깔도 다 다르고 모양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벽에 못질을 해서 물건을 걸어두는 것처럼 아주 단단히 벽에 고정시켰습니다.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물건을 하나씩 걸었는데 벽의 저 위부터 아래까지 모두 4줄로 정렬이 되어 있네요. 도대체 어떤 물건들을 이 벽에 가지런히 걸어둔 것일까 궁금해져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편의점이나 야외 카페 같은 곳에 두는 플라스틱 의자인데 다리는 부서져 없고 등받이 부분만 남아있고 또 다른 것은 마치 장난감 피아노처럼 생긴 빨간색 플라스틱 그릇 건조대입니다. 아이들이 타고 논 미니 자동차는 바퀴 한쪽이 떨어졌고 작은 냉장고에서 떼어낸 것 같은 문 한 짝도 있습니다. 그런데 흰 냉장고의 문 안쪽에 까만 뭔가가 붙어 있네요.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 될 만큼 아주 작지만 까맣고 동그란 모양이라서 가까이 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뭔가에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레코드판처럼 평평한 동그라미 판에 촘촘한 결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궁금증이 풀리지 않은 채로 바로 옆에 걸어둔 플라스틱 바구니로 시선을 옮겨봅니다. 이 플라스틱 바구니 위에도 비슷하게 생긴 게 있어요. 촘촘한 결이 새겨진 작은 동그라미 판이 여기에도 있네요. 그제야 벽에 붙어있는 물건들을 다시 둘러봅니다. 모든 물건에 이 작은 동그라미 판이 붙어 있습니다. 다 다르게 생긴 물건들인데 똑같이 붙어있는 이건 뭘까요? 이렇게 벽에 걸려있는 물건이 몇 개나 되나 세어보니까 정말 많네요. 모두 35개입니다. 부서지거나 깨진 이 물건들은 폐기물을 모은 겁니다. 왜 이 많은 폐기물들을 모아둔 걸까? 벽에 전시된 물건 하나하나에 잔뜩 집중한 시선을 거두니 어딘가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가 들리는 방향을 향해 자리에서 뒤로 돌아봅니다. 우리의 키 높이쯤 되는 기계 장치가 바닥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일상에서 흔히 보는 기계는 아닌 것 같아요. 철제로 된 기둥 2개가 나란히 세워져 있고 이 기둥의 3분의 1 되는 지점에 어떤 물체가 연결되어 있는데 일정한 속도로 빙글빙글 돌고 있네요.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면 지지직거리는 소리는 더 커집니다. 그 소리 잠깐 들어볼까요? 구슬픈 아리랑 음악을 배경으로 시를 낭송하는 소리였어요. 소리를 내뿜는 물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레코드판이 도는 것처럼 빙글빙글 돌면서 소리를 내는데요. 지글지글거리는 사운드도 레코드판의 소리와 닮아있죠? 그런데 레코드판의 모양이 조금 이상합니다. 만만오리 장난감 상자 안에 동그라미 판을 붙여놓았습니다. 촘촘한 결은 레코드판의 그것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빙글빙글 돌며 소리를 내뿜는 물체, 레코드판과 같은 동그라미 판이 붙어있는 장난감 상자는 바로 뒤 하얀 벽에 붙어있던 수많은 폐기물 중 하나입니다. 벽에 걸려있던 35개의 물건에는 모두 촘촘하게 결을 새긴 동그라미 판 같은 것이 붙어 있었죠. 이것이 실제로 레코드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레코드 위에 바늘핀이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장치 전시물 아래에는 안내글이 쓰여 있어요. 이 기계장치는 작품의 일부로 폐플라스틱 조각 위에 기록된 소리를 레코드처럼 재생한다. 그러니까 폐기물 조각은 레코드판이 되고 기계장치는 레코드를 재생하는 플레이어가 되는 것입니다. 관람객의 움직임을 센서로 감지해서 관람객이 기계장치 가까이 다가오면 플레이가 시작됩니다. 35개의 폐기물에서는 제각각 다른 소리를 기록해서 지금 들으시는 10분만 아니라 노래도 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어있는 것도 있지요. 뒤로 돌아서 바닥을 보면 1부터 35까지 숫자가 쓰여 있고 그 아래에는 35개의 QR코드가 새겨져 있는데 이 QR코드를 통해 35개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노래하는 플라스틱, Song from Plastic, 기계와 일상 속의 사물을 결합해서 새로운 맥락을 제시하는 우주 리미영 두 작가의 작품입니다. 작가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레코드판 디스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틴포일 실린더 축음기를 응용한 기계장치에 연결해 플레이를 하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작가는 이런 상상을 했다고 합니다. 먼 미래, 어떤 행성의 생명체가 멸망한 지구에 도착한 거죠. 그리고 존재의 흔적을 찾다가 플라스틱을 발견하게 되어 플라스틱 안에 화석처럼 기록된 소리를 듣고 과거의 생명체에 대해 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 후로 매일 재활용 센터에 가서 폐플라스틱을 수집했대요. 거기에 30가지가 넘는 소리들을 기록해 완성한 것입니다. 이 작품은 원래의 기능을 잃어버린 폐플라스틱 사물을 통해 소비로 인해 벌어진 것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보게 하죠. 사물을 본래의 기능과 차원에서 분리하는 가운데 사물의 순환과 소비 문화를 향한 성찰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작품을 향해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흰 벽에 4장의 사진이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작품의 크기는 모두 세로 144, 가로 120cm로 동일하고 우리가 섰을 때 마주 볼 수 있는 높이에 걸려 있죠. 첫 번째 작품은 여러 겹의 얇은 층이 겹쳐 있는 것 같은데 책 한 권을 세워놓고 옆면을 봤을 때 종이 한 장 한 장이 촘촘하게 겹쳐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책장이 불에 탔는지 단면에 그을린 자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 건 책이라고 하기에는 표지 부분이 너무 거칠게 보인다는 거죠. 그럼 한 걸음 옮겨서 바로 옆 전시된 다음 작품을 볼까요? 종이 한 장을 아무렇게나 구겨놓은 모습 같습니다. 이것의 양쪽을 집게처럼 공구 2개로 집어서 세워놨어요. 그런데 종이의 무늬와 색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우리가 흔히 건물의 바닥에서 보던 얼룩덜룩한 회색입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한 걸음 더 옮겨서 다음 작품을 보죠.
갈색으로 된 천 한 장이 있고 천의 가장 위쪽에 같은 색의 실로 바느질을 한 모양인데요. 마치 풍성한 한복 치마 자락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복처럼 천의 표면이 부드럽지 않고 아주 거칩니다. 색깔은 녹이 슬어서 갈색으로 변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가장자리에 있는 작품을 향해 한 걸음 가볼까요? 벽돌처럼 생긴 기둥에 불이 붙어서 타고 있어요. 자세히 보니 벽돌을 찍은 사진에 불을 붙인 모양입니다. 전시실 벽에 쓰인 이 사진 작품들의 제목을 그제야 봅니다. 첫 번째 작품은 80g, 해시태그 콘크리트. 두 번째 작품은 80g, 해시태그 대리석. 세 번째 작품은 80g, 해시태그 철. 네 번째 작품은 80g, 해시태그 벽돌. 그렇다면 책장처럼 보였던 첫 번째는 콘크리트를 찍은 사진을 태웠고, 구겨진 종이처럼 보인 두 번째는 대리석을 찍은 사진, 한복 치맛자락 같았던 세 번째는 철, 네 번째는 벽돌이네요. 콘크리트, 대리석, 철, 벽돌은 모두 건설용 자재로 쓰이는데 이것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인화한 것입니다. 묵직한 사물들이 가벼운 종이 위로 옮겨지면서 사물 본래의 무게는 물론 재질, 부피를 잃고 이미지가 됐죠. 이러한 점을 흥미롭게 여긴 이 작품의 작가는 김도영입니다. 사전시실 입구로 들어오기 전 통로 천장에 설치된 작품의 작가입니다. 그는 콘크리트, 철근, 알루미늄, 강철같이 무거운 건설 자재들이 사진으로 옮겨졌을 때 발생하는 간극을 탐구하는 작가입니다. 이 작품에 걸린 벽 끝에 사전시실로 통하는 출구가 나타납니다. 출구에 서서 앞을 바라보면 조금 어둡고 좁은 통로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옮겼더니 왼쪽에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어두운 벽으로 둘러싸인 네모난 공간에 조명 딱 하나가 이곳에 전시된 작품을 비추고 있습니다. 어두운 이 공간을 지나면 3전시실로 향하는 입구가 있습니다. 3전시실의 주제는 보이지 않는 관계라고 이름 지었는데요. 우리의 일상 속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사물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전시실에는 사물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관여하고 있는지, 사물은 인간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짚어보면서 사물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3전시실 입구로 들어서면 높이 5m, 가로 14.9m, 세로 26.4m의 폭넓은 공간이 펼쳐집니다. 어두운 색의 벽에 둘러싸인 조금은 어두운 공간인데 전시된 영상과 작품에서 뿜어져 나온 빛이 어우러져 마치 영화가 상영되는 극장 안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전시실 어딘가에서 영상의 사운드도 낮게 들려옵니다. 입구에서 왼쪽 방향으로 돌아 10m 정도 이동해 볼까요? 두 개의 구조물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놓인 바닥에는 안내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이 작품은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작품을 살펴볼까요? 구조물은 높이가 160cm 정도 되는데 울타리처럼 둥글게 구부러진 선들 몇 개가 연결되어 있고 선의 중간에는 둥그스름한 모양의 판을 끼웠습니다. 그런데 이 판의 곳곳에는 손잡이 같은 것이 붙어 있어요. 이 손잡이를 한번 잡아볼까요? 구조물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구조물의 가장 아래에는 여러 개의 바퀴들이 달려 있어서 곡선 모양을 만들거나 겹쳐 놓을 수도, 직선 모양으로 길게 펼쳐 놓을 수도 있습니다. 관람객이 자유롭게 위치와 모양을 바꿀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물을 움직이게 하는 건 우리지만 한편으로는 이전 관람객이 움직여 놓고 간 모양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물이 놓여 있는 모습에 따라 우리가 이 구조물을 움직이게 되는 방식이 달라지겠지요? 이렇게 인간과 사물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는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이 작품의 제목은 시티펜스입니다.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 나타나는 사회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작업하는 박소라 작가의 작품인데요.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넘나들며 달라지는 신체 경험을 주제로 합니다. 우리는 디지털 세계에서 게임 플레이어가 돼 활동하다가 현실 세계로 나오면
일시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작가는 이런 경험을 구조물로 만들어 보고 싶었다고 해요. 이 작품이 설치된 바닥에는 십자 모양의 표시가 가득한데 가상과 현실 세계 사이에서 몰입을 돕기 위한 것이랍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보면 천장에는 무언가 매달려 있는데 이 구조물과 우리의 움직임이 비치는 반사 필름입니다. 구조물이 더 크고 넓게 보이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죠. 이 작품이 위치한 자리에서 오른쪽으로 5m 정도 이동하면 다음 작품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전시실의 가장 안쪽까지 들어오면 어두운 공간에 설치된 작품이 있습니다. 두 개의 테이블 위에 무언가 놓여 있네요. 긴 곡선으로 디자인된 테이블은 4인 가족이 함께 둘러앉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코르크판 재질로 된 테이블 위에는 세 곳에 무리를 지어 알록달록한 물체들이 나눠져 있는데 다양한 색을 띠는 전선 같은 것들이 뒤엉켜 있고 불빛이 들어오는 작은 조명 같은 것도 세워놓았습니다. 조명의 모양이 신기하게 생겼어요. 윗부분이 볼록한데 반달 모양 같기도 하고 그릇을 거꾸로 엎어놓은 것 같기도 합니다. 대체 이 물체들은 무엇일까 궁금해져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봅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면 전선처럼 생겼던 것들이 가까이 보니 매끄러운 플라스틱을 구부려 놓은 것 같은 선도 있고 휘어지고 울퉁불퉁한 나뭇가지도 보이네요. 그리고 작고 동그랗게 생긴 플라스틱 같은 것으로 선들의 중간중간을 연결해뒀어요. 이 플라스틱의 크기는 우리가 주먹을 꼭 쥐었을 때 크기보다 조금 더 작은 것 같고 손으로 하나하나 만든 것처럼 모양이 고르지 않고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선들 사이에 세워둔 조명은 가까이 보니 꼭 버섯 모양처럼 생겼네요. 소리가 들리는 오른쪽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니 어두운 벽에 작은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고 이 작품에 대한 아카이브 영상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이 작품의 제목이 쓰여 있네요. 미카 로텐버그, 플라스틱. 미카 로텐버그는 작가 이름입니다. 그는 초자본주의 세계에서 노동과 가치 생산에 대해 생각하고 탐구하는 작가입니다. 작가는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반짝이며 매끄러운 플라스틱이 자본주의와 잘 맞는다고 얘기합니다. 플라스틱을 소재로 완성한 이 작품은 작가의 신작인데요. 작가가 지금 살고 있는 뉴욕 스튜디오 옆 숲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숲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들과 죽은 나무를 보고 이 두 개를 결합해서 숲속에 살고 있을 법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버섯 모양의 램프로 말이죠. 그리고 이 버섯의 머리 부분에는 리튬 배터리가 내장돼 계속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번 전시를 위해서는 전원을 연결해뒀다고 하네요. 작가의 영상에서 6m 정도 뒤로 물러서서 오른쪽으로 몸을 돌리면 다음 작품이 있습니다. 어두운 벽에는 벽 전체의 3분의 2 넘게 차지할 만큼 아주 큰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바닥에는 검은색 테이프로 이리저리 그어놓은 선들이 있습니다. 화살표 모양도 많이 그려져 있는데 어딘가로 가라고 방향을 안내하는 걸까요? 가장 긴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은 바닥의 중앙입니다. 그곳에는 철제로 된 설치물이 놓여 있네요. 이번에는 작은 화살표 2개가 가리키는 동그라미 안쪽에 서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순간 전자음이 들리면서 큰 스크린에 숫자 1이 나타납니다. 그 모습이 신기해서 스크린 화면을 계속 보고 있다가 옆으로 움직여봤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움직임을 따라오기라도 하는 듯 스크린에는 움직이는 선이 표시됩니다. 바로 옆에도 작은 화살표 2개가 가리키는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데 그쪽으로 발길을 옮겨볼까요? 조금 전 서 있던 동그라미에서 나오니 숫자 1이 사라지고 바로 옆 다른 동그라미로 들어가니까 다시 전자음이 들리면서 스크린에는 숫자 1이 나타납니다. 이 화면은 어떻게 실시간으로 우리 움직임을 읽는 걸까요? 바닥에 그어놓은 검은색 선들의 중심에 놓여있던 것, 철제로 된 설치물은 센서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 센서 주위로 지름 3m의 원을 그리며
바닥에 검은색 선이 그려져 있는 건데 이 영역 안에 우리가 들어갈 경우 센서가 반응하는 겁니다. 이 센서는 주변 정보를 있음과 없음으로만 구분하는데 우리가 영역 안에 있으면 숫자 1이 스크린에 표시되고 우리가 영역 안에 없으면 숫자 0이 스크린에 표시됩니다. 그러니까 관람객의 존재 여부를 디지털 값인 1과 0으로만 인식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시에서 관람객은 흔히 작품을 관람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험을 하는 순간만큼은 관람객이 작품에 의해 반응하는 객체로 바뀌게 됩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센서를 사용하고 조작하는데 이 전시에서는 센서가 우리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결정하죠. 그러니까 센서가 주체가 되고 우리가 객체가 되는 상황을 통해 인간과 사물 간의 전통적인 관계를 역전시키고 새롭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관람객의 참여를 작품의 중요한 요소로 삼은 이 작품의 제목은 감각 축적입니다. 도시 공간 속 인간과 사물의 관계를 디자인 및 미디어 기술을 통해 재해석하는 그래픽 디자이너 박고은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센서가 주체가 되어 관람객을 객체로 만들고 관람객의 물리적인 움직임을 데이터화해서 시각적인 미디어로 재해석해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 사회에서 인식체계와 기술의 상호작용에 대해 깊은 의문을 제기하며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사물과 인간의 관계를 재설정합니다. 이 작품을 관람한 후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쭉 이동해 볼까요? 이 전시실에 출구가 있습니다. 3 전시실을 빠져나오면 바로 앞에는 또 하나의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아카이브 공간인데 복도처럼 길게 뻗어 있고 그 끝에는 커다란 스크린이 놓여 있습니다. 천장에 설치된 프로젝트를 통해 영상이 상영되고 있네요. 이 영상은 AI가 이번 전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이미지를 투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통 새하얀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벽에는 흰색 천에 감싼 물체가 곳곳에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어서 입체감이 느껴집니다. 바닥에도 흰색 천에 감싼 테이블이 곳곳에 놓여 있는데요. 이 테이블 위에는 이번 전시와 관련된 국내의 서적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이번 전시에 참가한 작가들의 인터뷰 영상을 볼 수 있는 모니터 4대가 걸려 있습니다. 이 아카이브 공간의 왼쪽 방향으로 가볼까요? 복도를 따라 7m 정도 이동하면 이 전시실 입구가 나타납니다. 이 전시실 주제는 이렇게 이름 붙여져 있습니다. 어떤 미래. 이번 전시의 마지막이자 3번째 주제이죠. 여기에서 미래는 오지 않은 시간이라기보다는 과거, 현재, 미래가 뒤섞인 낯선 시공간에 가깝다고 소개합니다. 첫 번째, 사물의 세계와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관계가 사물의 개념을 해체하기 위한 사전 연습이었다면 어떤 미래는 사물을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 두기 위한 실험실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전시되어 있을지 안으로 들어가 보죠. 이 전시실은 굉장히 넓습니다. 높이 5m, 세로 23m, 가로 28m로 농구장보다 조금 큰 정도의 공간이 아주 드넓게 펼쳐집니다. 천장에는 조명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어서 전시실 전체를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 곳곳에는 작품들이 걸려 있기도 하네요. 또 내부에는 사진 작품도 있고 바닥에는 설치 작품도 놓여 있어서 전시실 안을 꽉 채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입구에서는 전시 영상의 사운드가 낮게 들려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입구에서 정면으로 15m 정도 이동해 볼까요? 바닥에는 흰색 테이프가 여기저기 그어져 있고 그 중심에는 오렌지색 물체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크기는 세로 83.82, 가로 238.76, 높이 137.16cm입니다. 아주 커다란 장난감 같기도 하고 푹신한 소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물체는 대체 무엇일까 궁금해져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니 아주 커다란 풍선처럼 보이네요.
오렌지색 전의 안쪽에 공기를 불어넣어서 부풀려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도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아주 거대한 구명조끼처럼 보이네요. 구명조끼를 입을 때 풀어지지 않도록 부착끈을 단단히 쥐어서 버클을 채우죠. 그 부착끈과 버클처럼 생긴 게 곳곳에 붙어 있어요. 이 물체는 도대체 뭘까 의문이 풀리지 않은 채 두리번거리다 바닥에 쓰인 이 작품의 제목을 발견합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고독한 생존 보트. 이 물체는 보트입니다. 생존을 위한 보트. 그래서 구명조끼에 쓰이는 버클 같은 게 있었군요. 그런데 크기는 아주 작은 편입니다. 두 사람이 앉으면 겨우 탈 수 있을까 싶고 한 사람이 누우면 꽉 찰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고독한 생존 보트일까요? 작가가 이 작품을 만든 시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처음 만들게 된 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이 격리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작가는 고립된 상황 속에 혼자 남겨진 사람이라고 상상하며 이 보트를 만들게 됐는데요. 혼자 남겨진 사람이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찾아 떠난다면 이런 보트를 타고 떠나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하면서 말이죠. 이 보트는 공기를 넣어서 부풀렸다가 또 공기를 뺄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보트에 올라타면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네요. 그 모습은 전시실의 벽에 사진으로 걸려 있습니다. 보트에 올라타는 모습을 찍은 사진도 있고 보트에 올라탄 후에 공기를 뺀 공간에 사람이 들어가서 누워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누워있는 자세가 꼭 엄마의 품에 안긴 아기 같아요. 작은 보트 안에 잔뜩 웅크린 채로 안겨 있는데 보트와 한 몸이 된 것처럼 딱 붙어 있습니다. 사물과 한 몸이 된 인간의 모습이네요. 만약 인류가 사라지고 혼자만 남았다면 이 보트는 유일한 동반자가 되겠죠. 이처럼 사물과 하나가 되어 어딘가로 떠나는 상상을 펼친 작가는 루시 맥레이입니다. 보트에 탑승하고 있는 이 사진 속의 인물은 바로 작가 자신입니다. 그는 미래의 기술이 어떻게 인간의 신체 혹은 정신적 활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상상하며 이를 영상, 설치, 사진 등으로 발표해왔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마지막 인류가 보트와 한 몸이 되어 탐험을 떠나는 이 작품을 통해 인간과 사물의 경계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자, 이 작품을 뒤로하고 다음 작품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사진이 전시된 벽을 따라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볼까요? 오른쪽 방향으로 출구처럼 보이는 곳이 있어서 빠져나가니 또 하나의 비밀 공간이 펼쳐지네요. 높이 13m, 세로 8m, 가로 23m 크기로 입구부터 안쪽까지 길게 뻗은 복도 같기도 하네요. 층고가 아주 높아서 탁 트인 느낌이 들고 천장에는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밝습니다. 운동기구가 여기저기 설치되어 있고 실내 경기장 바닥처럼 흰 테이프로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어떤 스포츠를 하는 곳일까요? 그런데 한 가지 스포츠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 종목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공간을 입구에서 바라보면 가장 먼 곳에 축구 골대 2개가 나란히 세워져 있습니다. 각 골대 앞에는 링 모양의 장애물이 줄지어 서 있고 중간쯤에는 농구 골대 2개가 양쪽에 세워져 있어요. 그 앞에는 테이블 위에 알록달록한 공들이 놓여 있는데요. 이 공은 사용 후 제자리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안내 문구가 쓰여 있네요. 관람객이 자유롭게 공을 가지고 체험할 수 있나 봐요. 공 하나를 잡아볼까요? 딱딱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탄력 있고 폭신한 느낌입니다. 스펀지를 만졌을 때와 비슷한 감촉인데요. 공의 표면은 매끄러운 편입니다. 이번에는 공을 한번 튕겨볼까요? 스펀지로 만들어져 다른 공들보다 잘 튕겨지지 않고 아주 낮게 튀어오릅니다. 이 공간에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 이 공을 손으로 잡고 농구 골대를 향해 슛을 할 수도 있고 발로 차서 축구 골대를 향해 슛을 넣을 수도 있고 관람객의 마음대로 새로운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바닥에 그려진 하얀 선은 장난감 로봇 모양처럼 보입니다. 축구 골대는 로봇의 다리 부분이고 양쪽 벽에 세운 농구 골대는 로봇의 팔 부분이죠. 1950에서 60년대 유행한 장난감 로봇의 형태를 본떠 만든 것인데 여기서 로봇은 최첨단 기술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공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공놀이를 하는 게 로봇의 몸속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이 작품의 작가는 산업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잭슨 홍입니다. 순수 미술과 디자인이 교차하는 영역에서 다양한 설치 작품을 선보여 왔는데요. 이번 전시 작품을 만들면서 작가는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이 안에서 관람객이 쉼없이 움직이는 모습, 우리가 로봇의 몸속을 막 흐트러뜨리며 돌아다니는 거예요. 로봇과 같은 최첨단 과학기술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종의 바이러스가 된다는 설정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공을 여기저기 튕기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보면 이 공간에 잘 정돈된 모습이 막 헝클어지겠죠? 그러니까 로봇의 몸속을 돌아다니는 우리를 기술의 세계에 갇혀있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공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우리의 모습은 마냥 갇혀서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 현실을 계속 바꾸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죠. 작가는 로봇이나 인공지능과 같은 과학기술에 대한 공포를 공놀이를 통해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러다이트 운동회인데요. 러다이트 운동은 19세기 초 영국에서 일어난 노동운동인데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기계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인간은 기계에게 일자리를 내주게 되는 시대가 시작됐죠. 그 당시 일어난 기계 파괴운동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현실도 이 시대와 비슷한 모습이죠.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고 있으니까요. 작가는 이 러다이트 운동처럼 이 안에서 관람객이 규칙과 공간을 이리저리 파괴하고 저마다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내길 바라며 완성한 것입니다. 관람객은 이 작품에 참여하면서 사물과 인간의 역할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고 다가오는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전복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색다른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이제 다음 작품을 보기 위해 이동해 볼까요? 축구 골대와 농구 골대 사이에 출구가 있습니다. 하얀 커튼이 드리워져 있는데 커튼을 열고 빠져나오면 이 전시실 공간이 다시 나타납니다. 입구에서 봤을 때와는 반대 방향에서 바라보는 풍경인데요. 우리의 오른쪽에 고독한 생존 보트 작품이 놓여 있고 전시실의 한가운데 사진 작품들이 일렬로 걸려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정면을 향해 15m 정도 이동해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다음 작품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전시실의 천장에서 내려온 와이어에 거대한 물체 하나가 매달려 있습니다. 옷걸이에 와이어를 걸어서 단단히 고정을 해둔 것 같아요. 우리의 키 높이 혹은 그보다는 조금 더 높이 걸려 있는데 바닥으로부터 우리의 무릎 높이 정도 떠 있어서 바닥에는 물체의 그림자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체의 정체가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러 색깔이 섞여 있는 우주복의 일부 같기도 하고 패션쇼에 나올 것 같은 전위적인 의상 같기도 하네요. 색은 굉장히 다양하고 형체는 모호합니다. 일정하지 않은 패턴이 어지럽게 섞여 있고 여러 장의 옷감을 붙여놓은 것 같은데 가죽 패치도 있네요. 바느질 자국도 군데군데 있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의자를 입는 동안 바지에 앉다입니다. 바지를 입는 동안 의자에 앉다가 아니고 바지, 그러니까 옷이랑 의자, 그러니까 가구랑 그 기능을 바꿔서 생각해 본 겁니다. 옷의 가장 큰 특징 혹은 기능은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기능을 다른 물체에 적용시켜 보면 어떨까? 이런 질문에서 시작된 작품입니다. 생각해 보면 가구와 옷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의 몸에 닿는다는 것,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구매하게 되는 것. 옷의 주머니와 가구의 서랍은 수납이라는 기능을 가집니다. 그런 옷과 가구가 하나로 합쳐져서 또 다른 사물의 모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작품의 작가는 김한솔입니다. 공예와 조각, 그리고 의상 디자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어 옷의 변화와 관련된 작업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번 전시에는 그의 신작도 만나볼 수 있는데 서 있는 자리에서 오른쪽으로 5m 정도 이동하면 전시실에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작품 4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조각구름의 크기 정도 되네요. 모두 4개인데 제각각 크기도 모양도 달라요. 하늘을 나는 비행기의 모형 같기도 하고 높이 날아가는 풍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체의 정체가 궁금해져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봅니다.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았던 4개의 물체는 천장에 연결된 와이어에 매달려 있네요. 아, 그런데 하늘이 아니라 바닷속인가 봅니다. 바닷속을 헤엄치는 물고기들의 모양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물고기 4마리의 색은 모두 다른데 바닷속에서 넘실거리면서 환한 빛을 내뿜는 물고기들처럼 다 형광빛을 띠고 있습니다. 실제로 레이저처럼 빛을 내뿜는 장치도 부착되어 있네요. 물고기의 형체는 투명한 비닐 같은 것에 둘러싸여 있는데 옷의 끈을 깰 때 볼 수 있는 작은 구멍도 있고 쇠로 만든 줄, 나사와 너트 같은 부품도 있습니다. 뾰족뾰족한 가시도 있는데 옷핀을 붙여서 만든 것 같아요. 물고기의 뼈대는 바늘 스티치 라인으로 표현했습니다. 물고기 안에는 지퍼와 주머니, 가방 모양도 들어있는데요. 먹이를 보관하는 저장고 역할을 하나 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이태화된 입회류입니다. 입회류는 옷과 어패류의 합성어라고 하네요. 우리 몸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는 옷의 유동성을 시공간을 자유롭게 유영하는 어패류의 형태를 띤 생명체로 이태화한 작업입니다. 물고기 모양을 한 4개의 작품을 공중에 전시한 것인데요. 하나하나 작품의 제목을 살펴보니 어떤 디자인의 옷을 각각 형성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건 길고 우아한 곡선의 드레스. 그 다음에는 오른쪽 방향으로 짧고 경쾌한 치마. 그리고 남성 코트와 반원 모양의 케이프 순으로 되어 있네요. 이처럼 다양한 이류의 특성들을 통해 옷의 패턴들로 구성된 어패류의 모습을 하고 있는 4개의 생명체가 탄생됐습니다. 김한솔 작가의 작업은 단순히 입을 수 있는 옷에서 시작돼 더 이상 옷이 아닌 어떤 것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형태상으로는 더 이상 옷이 아닌 것 혹은 의미를 상실한 조각이 되기도 하죠. 이를 통해 작가는 현대 사회에서 옷이 가지는 진정한 가치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옷이 인간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나아가 어떤 새로운 감정과 유대관계가 일어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그저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하나의 객체로서 생명활동을 이어가는 매체로 존재한다면 인간의 몸을 떠난 옷은 어떤 꿈을 꾸게 될까요? 이번 전시에서는 어디에나 있고 그래서 평범하게만 여겨졌던 사물을 인간 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려 했던 전시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간적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사물이 인간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려 할 때 우리는 우리라는 범주 안에 인간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만의 세계가 아닌 인간 너머의 세계를 꿈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돌아가시는 길 무심코 지나쳤던 어떤 것을 보며 그것과 함께하는 삶을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것으로 MMCA, 모두를 위한 전시 해설, 사물은 어떤 꿈을 꾸는가, 시각정보 화면 해설을 마칩니다. 전시와 함께해 주신 관람객 여러분, 감사합니다.